42페이지 봐볼게. 우리 의문의 변동 총 4가지 있었죠? 오늘 리뷰 테스트에도 나왔었는데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었지?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기 4가지 중에 교체만 봤었고 오늘 탈락, 축약, 첨가 이거 3가지 다 볼 거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진도 부분 보면은 여기 탈락부터 시작할 거야. 탈락 한번 개념 봐볼게. 탈락은 두 의문이 이어질 때 한 의문이 완전히 탈락해서 없어지는 현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탈락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어. 우리 용어 한번 같이 봐볼까? 요렇게 한번 끊어볼까? 자음군 띄고 단순화 끊었을 때 이 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겹받침이란 뜻이야. 겹받침이란 뜻이고, 단순화는 우리가 알고 있지? 단순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 겹받침 같은 경우를 단순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다.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얘들아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볼게. 음절 끝에 겹받침 1번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오면은 둘째 자음대로 발음이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리을 기역 중에 두 번째 자음 기역으로 발음되고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리을 피읍은 피읍으로 발음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닭 같은 경우는 우리 리을 기역 으로 사용되고 있죠. 음절의 끝 겹받침이. 그랬을 때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음대로 발음된다 라고 해서 닭을 우리가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는 거. 막다도 마찬가지 얘들아.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서 기역만 발음되기 때문에 막다 라고 우리 발음해야 되고, 젊다 같은 경우도 리을 미음이라고 하는 겹받침 중 둘째 자음, 즉 미음만 발음하면은 젊다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흑과 늑지, 읍지도 다 같은 말이야. 이 읍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 얘들아? 읍지는 리을 피읍이잖아, 겹받침이. 그랬을 때 리을 피읍은 뭐로 발음된다고 얘들아? 둘째 자음으로 발음되니까 피읍으로 발음되지. 이 외에 피읍으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끝을 한 번 더 적용시켜 주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피읍, 리을 시옷, 리을 티. 얘들아 티 으시야, 티 그시야? 뭘 것 같아? 우리 자음 읽을 때 얘 같은 경우 티 그시라고 읽을 거야? 아니면 티 으시라고 읽을 거야? 티긋? 근데 쌤이 이거 찾아봤다? 근데 이 티읒이라고 하는 게 표준 발음이래. 얘는 비표준해. 그래서 우리가 티읒으로 읽어주면 조금 더 유식해 보일 수 있겠죠? 리을 티읒 같은 경우에서도 비읍 시읒 같은 경우에서도 첫째 자음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리을로, 왜? 첫째 자음이 리을이니까 리을로 발음된다. 예시들 앞에 것만 보자. 목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기역, 시옷 같은 경우에는 기역만 발음되고, 여덟 같은 경우에서도 리을 비읍이라는 음절 끝에 겹받침 리을 비읍에서 앞에 자음, 즉 리을만 발음돼서 여덟이라고 발음되죠. 얄다도 마찬가지로 리을로, 할거도 마찬가지로 리을로 발음이 된다. 어렵지 않죠? 내려가 볼게.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 한번 봐보자 얘들아. 얘는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거야 얘들아. 그래서 외워줘야 돼. 1번 리을 기역 같은 경우 겹받침 리을 기역은 대개의 경우 앞에 리을이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서 우리 닭 같은 경우에서도 리을 탈락하고 기역으로 읽어줬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뒤에 기억이 탈락되는 예외 현상을 보인다. 예외니까 얘들아 외워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원래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서 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둘째 자음대로 발음한다 라고 했었어. 기억만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기억, 즉 말개 같은 경우 예시를 볼게. 얘들아 말개는 원형이 맑다에서 온 애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말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용언의 어간 어디야 얘들아? 막다에서 용언의 어간 어디지? 그쵸? 앞에 글자 막이죠? 그랬을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뒤에 개라고 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보일까? 어미 앞에서 뒤에 기억이 탈락돼서 즉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뒤에 기억이 오면은 기억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리을로 발음한다라는 거. 말개, 물고도 마찬가지지. 어간이야. 어디까지가 얘들아? 무까지가 우리가 어간이죠. 그리고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어미가 왔을 때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묵고가 아니라 물고로 발음하고 얼거나도 마찬가지로 억다에서 온 애잖아. 그래서 억까지가 우리는 용언의 어간으로 볼 수 있고요. 뒤에 거나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을 기억을 리을로 발음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 조건 두 가지야. 얘들아 뭐일 때? 용언의 어감 받침일 때. 두 번째 조건 뭐야?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리을 기억은 리을로 발음된다. 리을 비읍 볼게. 겹받침 리을 비읍은 대개의 경우 뒤에 비읍이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치 위에서도 봤었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째 자음대로 발음한다 라고 해서 리을로 발음됐었죠.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밥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이 오면 앞에 리을이 탈락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얘들아 이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또 외워줘야 돼. 요 세 개는. 요 세 개는 꼭 우리가 알아두고 밥 뒤에 얘들아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대. 봐볼게. 밥 왔지? 어간 밥이 왔어. 그랬을 때 리을이 탈락돼서 비읍으로 발음하고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음으로 뒤에가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리을이 탈락해서 비읍으로 발음되고 있죠. 지우 이해돼? 이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얘들아 외워줘야 돼. 특히 요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 내려가서 표준 발음법 자음군 단순화 봐볼게. 했던 거야 위에서. 제10항 보면은 겹받침, 기억, 시옷, 니은, 지읒, 리을로 시작하는 거, 비읍,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억,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기억, 시옷 같은 경우에는 기억으로 발음되고 니은, 지읒 같은 경우에는 니은으로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같은 경우에는 리을로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시들 한번 봐주시고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비읍으로 발음한다. 요 얘기가 되겠죠. 밥다, 밟는, 밥소, 밥게, 넙둥글다, 넙죽하다가 있죠. 11항 보면은 겹받침,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억,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한마디로 둘째 자음으로 발음한다. 일반적인 현상 얘기하고 있었고, 다만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위에서 우리 맑게 혹은 묽고 얽거나 이런 것들 봤었죠? 그 예시가 다만이다 라는 거. 옆에 한번 봐보자. 용어 자체로 개념 이해하기. 자음군 단순화 아까 얘기했었고, 밑으로 내려갈게. 자음군 단순화는 얘들아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야. 왜? 쌍받침 같은 경우는 즉 기억 혹은 또 뭐 있었지? 쌍받침? 쌍시옷 같은 것도 있죠? 얘네 쌍받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의 음운으로 보기로 했죠? 근데 겹받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음이 결합된 음운이기 때문에 하나만 발음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라는 거. 흑과의 발음 보자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에서 겹받침 리을 기억의 예외적인 현상, 즉 리을 기억을 리을로 발음하는 것은 용언의 어감과 어미의 결합에서만 일어난다. 그치? 우리 리을 기억이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 뭐가 있었어? 맑게 같은 경우 있었지? 그랬을 때 우리는 맑게라고 발음했었어. 이 조건들이 뭐야? 용언의 어감과 어미의 결합인 거잖아. 용언의 어감, 어미, 개가 결합한 거죠. 흑과 같은 경우에는 흑이라고 하는 것은 체언이잖아. 체언이 뭐야? 지금으로 봐서는 명사라고 봐줘도 돼. 그리고 과는 조사기 때문에 흑과 같은 경우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므로 흑과에서는 예외적인 현상, 즉 리을 기억을 리을로 발음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으로 발음하는 흑과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 차이 이해돼?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조건 봤었지?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 첫 번째라고 하면서 첫 번째 조건 용언의 어감 받침이 와야 리을 기억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어. 얘 한번 봐볼까? 음운의 변동 순서 볼게. 긁고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 얘들아? 요렇게 넘어왔다가 발음이 요렇게 되고 있지. 이 과정을 한번 지금 봐보자. 첫 번째, 긁고가 긁고가 된 것은 지금 평범했던 기억이 된소리로 변하고 있는 거 보여? 얘를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긁고에서 긁고로 지금 리을 기억 중에 리을만 발음하고 있지.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표준 발음 긁고가 도출되므로 1은 음운 변동의 순서가 적절하다라는 거. 얘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 넘어가서 우리 탈락 중에 자음 탈락 한번 봐보자. 말 그대로 자음이 탈락하는 거야. 얘들아 자음이 뭔지는 알지? 모음이 뭔지는 알지?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우리나라 한글의 자음 몇 개? 19개. 맞아 아니니? 모음 몇 개? 21개죠? 꼭 외워놔. 자음 탈락 볼게. 리을 탈락이 있어. 리을 탈락 말 그대로 리을이 탈락하는 거겠죠? 같이 보자. 끝소리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용언의 어간 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우리 이거 꽤 많이 볼 수 있을걸? 우리 날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날다는 예시로 보자 여기. 우리 살다 같은 경우 기본형이죠. 우리 살다로 어떤 말을 만들 수 있어? 산이, 산, 사오, 삽시다. 여러 가지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산이 같은 경우 한번 봐볼래? 원래 우리가 이렇게 원형에서
활용을 할 때 어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는 거잖아. 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리을이 탈락되고 있는 거 보여? 여기서 리을 탈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용언의 어간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가늘다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가늘다에서 어간 어디지? 가늘까지죠? 이 가늘에서 우리가 활용형을 보면은 가는이 그거 참 가는 간실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런 말도 나오지. 그랬을 때 이 리을이 용언의 어간이 변형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합성어랑 파생어 뒤에 가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냥 지금으로 와서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구나 정도로 생각해줘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들과 나무를 합친 두 개의 단어를 합친 단어죠. 그랬을 때 우리 버들나물이라고 안 하고 이 리을이 탈락되고 있는 현상 보여? 이것도 우리가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 리을 탈락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마소가 뭐야? 말과 소야. 그랬을 때 두 개의 단어를 합칠 때 리을도 지금 탈락되고 있는 거 보이죠? 얘도 리을 탈락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히읗 탈락 한번 봐볼게. 얘는 말 그대로 히읗이 탈락하는 거겠지? 개념 한번 봐봐. 용언의 어간 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그럼 조건이 뭐야, 얘들아? 용언의 어간은 히읗이어야 되고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나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타에서 온 단어잖아. 나타에서 어간은 나까지죠. 그랬을 때 나은 보면은 어간이 나인데 이때 우리가 나은을 발음할 때 나은이라고 발음되잖아. 이때 히읗이 탈락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히읗 탈락이라고 부른다. 사이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발음할 때 히읗을 발음하지 않죠? 그랬을 때 얘도 히읗 탈락으로 부르고, 다라 같은 경우 얘들아, 얘도 우리가 다라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로 보면 돼? 안 되죠? 얘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난 거야. 요거 하나 코. 앉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야 된다. 무슨 차이냐, 어떻게 이걸 보고 히읗 탈락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얘들아, 얘는 용언의 어간이잖아. 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죠? 근데 자음군 단순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가 다 뒤에 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얘들아? 얘네? 아니죠? 다 자음으로 시작하지? 그치? 흑과 흑지, 읍지, 않고 넓다, 외골, 갑 같은 경우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어미나 전미사, 즉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히읗 탈락을 시킨 다음에 연음이 온다. 자음군 단순화는 뒤에 자음이 온다라는 거. 여기 옆에 이 얘기야, 얘들아.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이 히읗 탈락이냐 자음군 단순화로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히읗 탈락으로 봐주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자단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얘들아 다른 같은 경우는 우리 히읗 탈락 먼저 시켜야 돼? 자연분 단수는 시켜야 돼? 지호야? 히읗 탈락이죠. 왜? 뒤에 뭐가 오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죠. 그래서 히읗 탈락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연음이 오는 거죠. 얘들아 히읗 탈락은 의문의 변동 맞아? 네. 맞아. 연음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다른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 총 한 번이 쓰인 거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아마 했을 거야. 얘 한번 봐볼까? 헷갈리는 리을 탈락에 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날다에서 단어를 만들려고 해. 그랬을 때 어가는 날이죠. 우리가 날 뒤에 니은 붙이면 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날은 이런 말은 없다는 거야. 이건 표준어니까 얘들아 외워두긴 하자. 나른은이 아니라 나는, 거칠은이 아니라 거친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표준 발음이다라는 거. 이해돼? 내려가서 얘도 탈락인데 모음 탈락 한번 봐볼게. 당연히 모음 탈락은 이제 모음이 탈락하는 거겠죠?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의 탈락이 있다. 모음 의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용언의 어간 끈 모음 의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조건 두 가지인데 처음 뭐야? 용언의 어간이 의로 끝나야 되고 뒤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되는구나. 봐보자. 예시 우리 뜨어 같은 경우는 원래 뜨다에서 온 거잖아. 뭐 배가 뜨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뜨어라고 얘기 안 하고 떠라고 얘기하죠. 왜? 용언의 어간 끈 모음 의가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 의가 탈락되는 현상을 의탈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우리가 여기 쌍디귿과 어가 합쳐져서 떠어로 발음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 따르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 원래 따르다에서 온 애야. 어간을 보면은 따르까지고 그래서 어간 잘 왔어. 근데 뒤에 아라고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 어간의 의가 탈락해서 따르아가 아니라 따라로 우리가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탈락이라고 한다. 뒤에 예시, 밑에 예시들도 너네가 한번 봐봐. 지호야, 이거 크 어서 같은 경우는 이 크는 어디서 온 걸까? 뭐 키가 크다 이런 거에서 온 거죠? 이거는 여기서도 의탈락이 일어나서 커서로 된다. 모음 탈락 두 번째, 아나 어가 탈락한다. 우리가 이것을 동음 탈락이라고도 해. 동음이 뭐야 얘들아? 이렇게 나눠볼까? 동은 같을 동의, 음은 소리죠?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탈락하는 거야. 어떻게? 예시 볼게. 예시 보기 전에 개념 먼저 보면은 용언의 어간 끝모음 어가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어울릴 때, 그러니까 합쳐질 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얘들아, 우리 어간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어간은 혼자 못 쓰여?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뭐 자다에서 어간이 어디야? 자지. 너 빨리 자라고 할 때 이거 어간만 쓰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자 얘들아. 이건 꼭 기억해놔. 어간은 홀로 쓰이지 못해. 항상 누구랑 같이 써야 돼 얘들아? 어간과 어미는 항상 세트야. 얘는 그냥 부부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토이스토리의 그 감자? 포테토? 걔네도 부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간과 어미 얘네는 한 쌍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가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가 가다에서 온 어간이죠. 뒤에 아는 어미야. 얘가 왜 오냐라고 하면은 이 어간은 홀로 쓸 수 없으니까 뒤에 꼭 어미가 와야 돼. 그랬을 때 어간과 어미 둘 다 얘들아 모음이 뭐가 쓰이고 있어? 아가 쓰이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같은 경우는 동일하니까
그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쓰는 가라고 나타나는 거지. 지호 이해돼? 네. 같다 같은 경우도 가가 지금 어간이죠? 뒤에 at 같은 경우가 어미. 얘들아 다도 그냥 동결 어미야. 그랬을 때 어간과 어미의 지금 자음이 아로 같지? 아로 같지? 그랬을 때 아가 하나 탈락해서 같다로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어렵지 않죠? 헷갈리는 으탈락 보면은 얘는 담그다에서 온 애잖아. 담그다. 아마 이 사람은 우리가 헷갈릴 게 뭐냐면 담그다, 어간 담그까지 너네가 잘 찾아. 그리고 뒤에 어미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 왜? 어가 혼자 쓰이니까. 그쵸? 그랬을 때 너네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 으가 탈락해서 결국 담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요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지. 으탈락 시켜서 담거가 아니라는 거야. 지우대? 잠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탈락시키고 아를 붙여서 잠가가 되는 거고, 치르다에서도 치르 으를 탈락시키고 치러가 되는 거죠. 치러. 얘들아 우어 쓰면 안 된다는 이 얘기야. 알겠지? 어 쓰면 안 된다. 넘어가 볼게. 얘들아 쉬었다가 해? 아니면 쭉 이어가? 지우는? 그러면 얘들아 가자. 축약 볼게. 축약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 대기가 대표적으로 있다. 우리 자음체기표 외웠을 때 거센 소리 대기 몇 개 있었어 얘들아? 뭐 있었지? 얘들아 여기 눈치만 조금 빠르면 이게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음체계표 외우라는 거야. 한마디로 거센 소리 대기는 거센 소리가 되는 것을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겠죠. 개념 보면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얘들아 얘가 메인이야. 히읗이 만나야 돼. 뭐 토이스토리로 보면 우디 같은 애죠? 나 약간 토이스토리 보고 와가지고 지금 영감 받았어. 이 히읗이 토이스토리의 우디 같은 애다. 주인공이다 라는 거. 꼭 히읗과 만나서 크, 트, 프츠가 되는 현상을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한다.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음 현상이야. 발음 현상이다. 왜 써주냐면 뭐랑 다른 거야 얘들아? 표기랑 다른 거야. 보면은 끊기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하게 발음할 때 끊기다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여기서 히읗과 뒤에 뭐가 맞는 거야? 기역이 만났지. 그랬을 때 보면은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역으로 변하고, 디귿과 히읗은 트, 비읍과 히읗은 프, 그 다음에 지읒과 히읗은 트로 변하는 거야. 그럼 히읗과 기역이 만났으니까 크로 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한다라는 거지. 발음한다라는 거죠. 끊기다 라는 거. 옳지도 마찬가지지. 히읗과 지읒이 합쳐져서 치읒으로 바뀌고, 잡히다도 우리가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로, 낙하산 같은 경우도 기역과 히읗이 모여서 기역으로 바뀌죠. 어렵지 않았죠? 거센 소리 대기 표준 발음법 봐볼게. 12항을 보면은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 얘들아 여기서 히읗 같은 경우에는 니은, 히읗, 리을, 히읗도 포함한다라는 거.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크트츠로 발음한다라는 거. 노코 같은 경우에서도 히읗과 기역 만나서 기역으로 변하고 있죠. 많고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기역으로 변하고 있고,
조턴도 이렇게 만나서 티귿, 이렇게 만나서 티귿, 이렇게 만나서 치읓, 히읗과 지읒 만나 치읓. 이해되죠? 위에서 봤던 것들이야. 붙임을 보면은 받침, 기역. 얘들아, 왜 기역에 리을 기역도 우리 포함되는 거야? 리을 기역이 뭘로 발음되는데? 예외 상황이 아니라 기역으로 발음되잖아. 디귿, 비읍, 얘도 비읍으로 발음되죠? 예외 상황 빼고. 지읒, 니은, 지읒이 뒤 음절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크트푸츠로 발음한다라는 거. 먹히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히읗이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이들 둘이 합쳐져가지고 거센 소리 되게 된다 이 말이야. 앉히다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읒으로 변했죠. 넓히다도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변했고, 맏형도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귿으로 변했다라는 거. 붙임 2를 보면은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스즈, 츠, 트도 이에 준한다. 디귿으로 발음되는 결국 옷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돼 얘들아? 이렇게 발음되지. 그랬을 때 여기 디귿이랑 히읗이랑 만나서 티귿으로 변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뭐야? 음끝을 적용한 다음에 거센 소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나탄 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낫의 지읒을 디귿으로 바꾸는 음끝 적용한 다음에 거센 소리가 된다.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죠. 꽃에 여기 치읓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적용한 다음에 뒤에 한의 히읗과 붙어서 티귿으로 변하고, 숫하다 같은 경우에 티귿도 디귿으로 변하는 음절의 끝소리 적용한 다음에 디귿과 뒤에 나오는 히읗이 붙어서 티귿으로 변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 방금 봤던 거야. 그러니까 히읗이 여기 자음들 뒤에 오나 앞에 오나 결국에 거센 소리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꽂히다, 닫히다 같은 경우 볼게 얘들아. 꽂히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어떻게 적용돼 주는 거야?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 되기를 적용시켜 주는 거고, 닫히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귿이라는 거센 소리 되기. 그 다음에 티귿과 이가 만나서 치읓으로 변하는 뭐야 얘들아 이거? 두 개의 음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 밑에 모음 축약 한번 봐볼게. 말 그대로 모음이 축약되는 거겠죠? 두 형태소가 만날 때 단모음 두 음절이 단모음 한 음절로 바뀌는 현상을 모음 축약으로 한다. 한마디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을 때 그냥 단모음 하나로 축약하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사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라고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새가 어디서 쓰여? 너네 금새가 맞아? 금새가 맞아? 2번? 어이? 금새라는 단어 너는 많이 쓰지 않아?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왜? 이 금새가 그 사이의 줄임말이야. 이 새가 사이의 줄임말이지. 새가 사이로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 보면은 모음 축약이 어디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랑 이가 그치? 좀 더 키워줄게. 여기 사이에서 아랑 이가 합쳐져가지고 에 라고 형성되는 거 뭐야? 얘를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보이다도 마찬가지야. 보이다가 배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오랑 이랑 합쳐져서 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배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배요가 맞아? 배요가 맞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왜? 맞아. 얘는 배, 요. 원래 원형이 배다잖아.
이 배가 어간이고 우리 어간 혼자 못 쓰이니까 뒤에 둘 다 어미가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오는 왜랑 어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얘도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예시가 있다. 맞춤법 헷갈리지 마. 알겠지? 넘어가서 첨가. 그래, 첨가는 쉬었다가 할게. 이거 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